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의료라는 도메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해석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 내지는 그걸 어떤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비결 이런 것들은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회사는 저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병원과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환자 데이터, 환자 문제, 임상, 검증 이런 부분들이 다 병원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시한 모든 제품들은 일정 각각 병원들과의 어떤 로열티 계약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를 보거나 치료해주는 역할에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병원도 이제 기술 개발에 같이 힘을 쓰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제 병원, 이 의료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게 조금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병원이랑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교수님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저 회사가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개발한다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이런 되게 제도적인 미정비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데이터를 다루려면 또 IRB를 받아야 돼요. 그 내부윤리위원이라고 해서 그 뭐 익명화라든가 윤리적인 문제들 다 통과해야지만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시니까 AI 인공지능을 한다고? 근데 또 인공지능을 다 이세돌에 충격이 있으셨던 거니까 의사를 만든다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거부감도 좀 있으셨고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씩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정비가 됐죠. 그래서 그 난관이라고 하면 처음에 데이터를 얻고 병원과 같이 협력함에 있어서의 어떤 틀이 없었던 게 가장 어렵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정비가 돼서 조금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병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 병원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그냥 뭐 생판 모르는 스타트업이 찾아가가지고 하자 그러면 잘 안 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비결 뭐 주위에 그걸 뭐 이런 그 의사분이나 또는 병원 관계자분하고 좀 친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저희가 정말 의료 쪽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연구를 했던 교수님을 알게 된 거는 저 이제 공동 창업자의 친구분이 계시는 랩이 이제 병원에 있는 이제 연구소였거든요. 그 랩에 있는 지도 교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내 친구가 AI 하는 회사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이제 그래? 뭐 신기하다.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뭐 흔히 탑5, 탑10 병원이라 하는 뭐 서울대, 아산병원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 진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병원들의 의사 선생님이 정말 수백 명이 계세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 교수님들마다 각자가 개인의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아산병원의 사업화 본부를 찾아가서 얘기할 게 아니고 교수님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과에 계신 교수님을 찾아뵙고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연구를 하면 그 연구는 그냥 연구자와 기업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돼서 그 연구자 교수님이 좋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의 사업화 팀에 가서 필요한 절차나 계약을 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외로 어렵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똑똑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만 보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서 늘 이 새로운 연구나 이 제품 개발에 관심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많고 최근에는 한 3년 전부터 이제 AI에 대해서 중요성, 또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병원들이 다 빅데이터 센터, 뭐 AI 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와서 언제든 찾아가서 민원을 넣거나 뭐 의뢰를 하면 다 매칭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런 체계는 되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마치 대학도 보면 대학도 교육 중심 대학이 있고 연구 중심 대학이 있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병원에도 아마 맞습니다. 그 대형 병원들 중에 그 이런 그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쪽을 더 집중하는 그런 연구 중심 병원이라고 하죠. 그런 쪽이 있고 또 뭐 이제 환자 치료하는 거 중심의 병원이 있는데 그런 연구 중심 병원들하고 이제 지금 협업을 해 나가시는 거겠네요. 네. 근데 꼭 연구 중심 병원이 아니어도요. 우리나라 병원들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병원들 어마어마하게 다 커서 이제 우리는 연구만 해 이런 병원들이 없고 정말 다 하기 때문에 기업 지원, 연구 모든 게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뿐만이 아니고 거점 병원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그건 다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혁신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혁신의 어떤 성공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저들을 가능한 빨리 혁신 프로세스에 인벌브 시켜라. 네, 네. 그러니까 빨리 유저들하고 시작을, 그러니까 앞 단계에서부터 하는 게 성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팁을 말씀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비단 다른 분야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다른 스타트업들이 다른 분야에서 뭐 에너지 분야든 어디든 이런 거 할 때 혼자 해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 수요 기업들, 네, 네. 궁극적인 수요자들하고 협업을 초기부터 하는 네.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정확한 말씀하신 지적입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기술에 대한 유출 또는 이익 쉐어에 대한 어떤 공포감으로 음. 이게 내 건데 내 아이인데 하면서 혼자 골방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감하게 들고 도와줄 사람과 나눠줄 생각을 하면 아마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뭐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아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하고 비노 환자 또 보건 의료보험 당국자들 다 만족시켜야 되는 네. 모델이 나와야 네, 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뭐 찾으셨습니까 이제 아. 그런 모델을? 지금 원장님 말씀해주신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고 이 안에서 굴러가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워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는 결국 이제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수가를 받아야지만 그게 이제 워킹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진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AI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이후에 이거 수가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규제 당국이나 이제 복지부나 이 심평원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혁신 기기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유효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노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저는 결국은 시장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가 지원이 안 돼도 사실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데모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자기 돈을 내서라도 구매를 하시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한 고객들이 다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저희도 이제 뭐 7년차 회사이지만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고 여전히 정답을 찾아가는 중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믿음은 결국엔 시장에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니즈를 하나하나씩 벽돌사듯이 맞춰가다 보니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서부터 돈을 내기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 항상 좀 제가 제안을 저도 이제 당국자들한테도 하는데 좀 더 신기술에 대해서는 그죠? 네. 신기술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평가를 해 주어서 기존 기술에 비해서 뭐 그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입증이 안 되더라도 뭔가 새로운 방법이다 하면은 좀 시장을 열어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더 좋아지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는 네. 거니까 효과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자 이렇게 좀 바꾸면은 네. 좋을 것 같은데. 딱 지금 말씀하신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식약처나 복지부에서도 그 혁신형 의료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 의료기기 인증, 그다음에 혁신형 의료기업 인증 이런 제도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혁신형 의료기기로도 의료기업으로도 지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지정이 된 검증이 된 일부의 혁신 기업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가나 여러 가지 재원들을 좀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그 혁신 의료기기로 이제 그 뷰노의 이 AI 솔루션이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1호로 선정이 되고 1호로. 네, 유일하게 국내 기업 중에서 2개 제품을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내 2개 중에서 네. 하나고 첫 번째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한 20개 정도 혁신 의료기 지정이 됐는데요. 네. 저희 제품이 1호로 받았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제품 6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회사가 그러니까- 2개를 인증받은 그러니까 건 처음이에요. 우리 뷰노가 가지고 있는 것 두 개가. 네네. 네. 그 각각이 어떻게 됩니까? 1호는 뭐고 6호는 하나는 뭐죠? 펀더스 AI라고 해서요. 네. 우리가 이제 안과 이제 건강원님 받으시면 네. 이제 암실에서 이제 눈에 플래시 팍 터뜨려서 찍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안구의 뒤쪽 실신경 모여 있는 망막을 촬영하는 건데요. 그 영상을 분석해 주는 AI입니다. 그게 1호로 받았고요.
2호로 받은 거는 아니 6호로 받은 거는 저희가 이제 심정지 예측이라고 해서 환자가 입원하면 보통 이제 간호사가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생체 신호를 기록을 해요.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호흡, 뭐 체온 이런 걸 기록하거든요. 이 기록을 AI가 인식해서 이 사람이 최대 1시간 또는 24시간 내에 심정지가 발생할지 예측해주는 기술 이거 2개를 받았습니다. 그 우리 김현준 대표님 이제 그 이렇게 회사에서 명칭으로 보면은 그냥 그 뭐 사장 이런 게 아니고 대표 집행 임원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시지만 네. 대표 집행 임원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뜻이 좀 뭐 어떻게 네, 일단은 그 대표 집행 임원을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면요, 네. Chief Executive Officer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CEO가 CEO죠. 그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올 4월달에 집행임원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이게 거래소라든가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도 도입을 했는데 그게 명확하게 보면 경영과 이사회를 감독 권한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표님, 사장님은 대표이사잖아요. 그러니까 경영도 하면서 이사회 의장도 같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독재적인 상황이라면 그거를 사실 원론적으로는 분리를 해서 경영 책임지는 사람을 따로 두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관리 감독 권한 또는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둬서 경영을 건전하게 하자는 취지이고요. 저희가 그걸 스타트업임에도 도입했던 이유는 저희가 사실 영상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음성이나 생체 신호 좀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료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너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R&D를 하지만 또 사업화 본부에서 너무너무 다른 도메인들을 핸들링하기도 좀 쉽지 않아서 그걸 조금 이미 옛날부터 좀 그 개별 본부 단위로 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본부 단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본부장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집행임원 제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나중에 좀 알게 돼서 그럼 이렇게 바꾸고 우리가 좀 각각 갖고 있는 제품의 사업화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빠르게 가속화하자라는 취지로 올해 4월달에 변경했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대표 집행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행 임원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뭐 그걸 이제 전략 경영학 이런 데서는 전략 사업 단위, 뭐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닛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각 그 사업 본부별로 네. 책임 경영을 하는 체제를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요. 네. 그래도 뭐 여느 회사랑은 다르게 각자 경영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 대표로서 자금이나 비용이나 저희가 또 인허가나 사업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율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이지만 또 스타트업은 또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면 그 성장통들이 늘 있잖아요. 이제 그 고민 중에서 나왔던 좀 하나의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다양한 시도들을 제도적으로도 해가면서 최적의 방법들을 좀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